잠깐. 내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 학문 아시죠? 무슨 학? 성리학. 이제부터 소위 말하면 성리학을 5분 만에 축약 한번 해볼게요.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저 사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수험을 가르친 선생이고 성리학을 정말 깊이를 따져가면서 원리 원칙에 따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딱 5분이면 돼. 성리학이 뭔지 알아? 여기서 출발한 거야. 어느 나라 학문이라고요? 잊지 말아야 돼. 남송의 학문이다. 실제 전례 우리가 들어온 건 몽골 온 때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 성리의 탄생한 출발은 남송의 학문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 남송 때 이걸 집대성한 인물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요? 주의주자라 부르는 거야. 자, 주의주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중요한 건 남송의 학문이라는 거야. 왜 내가 남송의 학문이라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할까? 자, 우리 지금 계속 보면서 중국의 정통 왕조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 내가 반복적으로 어디 있다고 그랬어? 중원이라는 데가 여기야? 여기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언제나 위쪽이었지. 맞아? 근데 남송은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를 쫓겨갔지. 맞아? 그래, 그 공공한 아주 난처한 남송의 입장을 반영한 학문이 성리학이야. 무슨 말 모르겠어? 남성은 되게 창피한 거야. 북쪽에 있던 송이가 남쪽 쫓겨간. 맞아? 양쯔강 일대를 쫓겨간 남성은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린 거야. 맞아? 그럼 자기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남성은 지금 역사나 모든 일을 설명할 때 실제로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 말하겠어? 아니면 정통과 명분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어? 그럼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왜? 지금 중원을 지배한 건 누구지만? 금이지만. 맞아? 정통과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말해야 하는 거야. 맞잖아.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야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통과 원리가 있다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얘가 그렇게 설명하는 학문적 구조가 바로 뭐야? 성리학이야. 성리학은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성리학 구조는 그래서 뭐? 원리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맞잖아. 지금 중국의 정통왕조 구시라는 건 지금 금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원리는 누구? 우리 남송이 있다가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이해가? 진리는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 라고 말해야지. 이해가? 그래서 현실은 뭐라 부르고? 보여줄까? 니라는 말로? 기라 부르고. 원리를 이라 부른 거야. 여러분, 성리학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야 기야? 이야 기야? 이지? 이 기는 금을 말하는 거지? 이지 이? 맞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중국의 정통은 나에게 있다 말해야 한단 말이야. 현실은 저 금이 아니라 남송이. 원리는 우리 송이에게 있다 말해야 한다. 남송이 있다 말해야 한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서 이 학문의 이름이 바로 뭐야? 성리학이야. 그럼 성리학자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이를 말하고 싶은 거야? 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간단히 말할게. 조선가서의 할 이야기를. 여러분, 태계 이화, 여러분 잘 아나? 이와 기 가운데 뭘 강조할 것 같아? 이. 자, 더 갈게. 여러분, 율곡이 이와 기 가운데 뭘 강조할 것 같아? 그렇지. 절대로 기만 아니야. 율곡이 이 중요해. 근데 뭐도 중요해? 기도 중요해. 이거야. 율곡 이가 기만 중요해. 아니야. 성리학자라면 기본적으로 뭐 중요해? 이 중요해. 성리학은 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학문 이름이 성리학이야.
말하고 싶어서. 이해되나요? 남성이 공공한 입장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역사책을 쓰더라도 이원적인지 알겠지? 세상에 보이는 원리와 보이는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이원적 구조. 납득이 됐나요? 하나만 더. 역사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알겠지? 힘이 아니야. 현실적 힘이 아니지. 그러면 그만 있어야 돼. 근데 정통이 어디 있다고? 송한테 있다 말해야 한단 말이야. 그건 뭐야? 송이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건 힘이 아니야. 뭐? 정통과 대명분이야. 이해가요? 이걸 반영한 유명한 책도 있어. 성리학적 사서도 있어. 자, 이 책은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싶은 딴 말이야. 원래 중국 역사책 진짜 유명한 책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리 말하는 사마광에 있었던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주의 주자가 재편성한 거야. 성리학적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하겠니?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아니면 정통과 대의명분에 따라서. 그렇지. 정통과 대의명분을 쫙 분려놓은 거야. 맞아? 그 정통과 대의명분에 맞는 중요한 것들을 뭐라 붙이고 강이라 붙이고. 맞아? 거기에 부차적인 걸 목이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자치통감을 다시 재편성한 거야. 그게 자치통감 강목이야. 자, 자치통감 강목을 예로 한 소리가 아니라 이건 필요가 없지. 얘가 성리학적 사서에 중요한 이런 말이 붙은 성리학적 사서라는 거야. 이 책은 분명히 정통한 대의명분으로 책을 썼을 게 분명한 거야. 그걸 인자가 쓴 것 같아. 뭔 말이 붙어 있으며? 그렇지. 강목이란 말이 붙어 있으며. 그게 강목체라는 거야. 납득이 돼요? 하나만 더 붙일게. 경제적으로도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여러분, 송나라 원래 여기 중원에 있었잖아. 쫓겨갔다며. 어디 갔다고요? 남쪽으로 해? 여러분, 이 강이 뭔데? 알아? 그게 그 유명한 중국의 짱강 아니야. 한자로 양자강. 특정 지명을 내서 양쯔강이라 부르기도 했다. 맞아? 어마어마한 수량을 갖고 있네. 진짜로 뻥 같은 이야기. 뭐 강 반대편에 반대편을 보면 뭐 수평선이 보인다는. 정말 이게 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미친 수량의 양쯔강. 이러면서 중요한 새로운 농법이 등장할 것 같아요. 뭘 이용할 생각하겠니? 물. 비도 잘 내려. 이해가? 그 비,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서 뭐라 써있니? 표현이? 수전농법이지. 물을 이용한. 요걸 위에다 붙이면 뭐라 붙인지 알아? 요렇게 읽으면 뭐니? 물수자 위에 붙였지. 받침자 위에다가. 그럼 뭐라 붙을 것 같아? 밭에다 물 댔잖아. 그럼 뭐니? 논이잖아. 어려워? 농사 안 지어봐 모르니? 밭에 물 대면 논 아니야? 이게 논답자야. 맞아? 그 물을 이용해 농사 짓다니까? 벼농사를? 그게 바로 뭔데? 이항이야, 이항. 모내기. 이해가? 잠깐만. 그러면 중국의 이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게, 우리 강남 말고, 중국의 이 남부지방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게 이 남성대 와서야. 그리고 이 이항법과 더불어서 남성이 경제 비약적 성장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성리학 도입할 때, 성리학을 뒤로올 때 모두 따라올 것 같아? 그 강남농법도 들어가, 이항법도 들어오는 거야. 이항법 도입 시기가 바로 이때야. 맞아? 이러면 새로운 사회 계층도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 이항법, 자, 노동력은 전에 농법에 비해서 많이 들어 적게, 노동력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적게 들어. 이항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훨씬 더 노동력이 적게 들어. 적은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아니, 여러분 수확량 증가에 감소해. 그래, 수확량은 진짜 4배, 5배 증가할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전에 귀족과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는 거야. 왜? 옛날 귀족들은 똑같은 농사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 그게 노비가 필요한 거야. 맞아? 그리고 수확량이 낮으니까 땅도 어째? 같은 수확량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토지를 갖고 있어야 돼. 대농장 가져야 하는 거야. 맞아? 많은 노비 막대한 토지면 넓은 토지 가지니까 걔들을 귀족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남성시대 이 지배층은 그 이전의 귀족에 비해서 어째요? 그렇게 많은 노비가 필요치 않는 거야. 왜?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도 충분하게 생산이 가능해. 맞아? 그리고 그 필요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많은 토지가 필요한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수확량이 4배, 5배 증가했다니까. 전보다 4분의 1, 5분의 1 것도 충분한 수확량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기존의 기족과는 완전 성격을 달리하겠지. 그들을 부르는 말이 뭔 줄 알아? 이래 나온 표현 4대부다. 성리학이 갖고 있는 변화 보여? 다시 말할게. 자, 다 빼고. 성리학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학문이라고? 남성의 처지를 이해하면 되게 쉬워. 남성 관련 있구나. 남성의 학문이고. 그래서 남성이 공부한 처지 관련해서 성격이 이론적이야, 이원적이야? 이원적이야. 이 기준에 뭘 강조하는 거야? 이를 강조하는 학문이라는 거.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를 쓰는 중요한 힘이야? 아니면 정통과 명분이야? 정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맞지? 그걸 반영한 중요한 쓰는 방식이 무슨 체라고? 그래, 강목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농법도 소개한 거야. 무슨 법? 이양법과 관련했다. 여기까지 뭐 기억해야 돼. 얘가 이걸 바탕으로 한 중에 이게 4대 부사를 발전한다. 이걸 알고 나면 이제 고려 말의 이야기가 막 보이기 시작해. 하나씩 또. 별로구나. 씨, 나 혼자 떠들었어, 씨. 왜? 이양법이 먼저, 이렇게 성량이 먼저 나면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성량 어렵나요? 이걸로도 우리 조선의 그 성량 그 이야기 충분히 수업할 수 있어. 이것만 알면 다 할 수 있어. 너무 야매 같아. 자, 다시. 너무 야매라 말 말이 없고. 자, 이제 고려 후기의 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하죠. 맞지? 누가 보여? 이제 고려 후기는 이제 문벌귀족이 아니지. 지배층은 누구 봤어? 문벌귀 다음에? 그래서 쓰레기도 뭐야? 무신정권 이야기잖아. 맞지?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야. 볼까? 뭐? 몽골온이지. 이 몽골온이 뭐? 앞에 있던 금을 쓸어버리고. 맞지? 난주 어디요? 남성마저도 쓸어버릴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여기 표현 좀 잘못해. 남성이 오래 버틴다. 고려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아? 남성이 오래 버틸 것 같아? 남성이다. 반전이지? 남성은 되게 약해 보여. 맨날 쥐어뜯어. 아니야. 걔들이 진짜 싸우면 이야기가 다른 거야. 걔들은 왜 안 싸웠냐 물어본다면 뭐 이건 좀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돈으로 그냥 해결하기 편했던 거야. 그만큼 남성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야. 일설에 따르면 전 세계 당시 부의 4분의 1 정도가 남성이 있었다. 여러분 중국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국은 짝퉁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요 근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전까지는 전 세계 패권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뭐로든 간에 남성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건 완전 게임이 다른 거야. 그러면 속절없이 망했거든 오히려. 알아? 남성이 싸우기 시작 이건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 실제로. 아무튼 그 남성이 망하기 전에 이제 몽골도 뭘 쳐? 고려를 쳐들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도 고려의 침략이 강하지 않았던 건 솔직히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던 건 뭔지 알아? 아직 뭘 못 잡아서야. 남성을 못 잡아서야. 몽골도 제일 관심이 뭐야? 우리 아니야. 언제니 우리 거라 기대는 버려. 남성이었던 거야. 근데 아무튼 이 몽골 이제 고려를 이제 쳐들기 시작하지. 이 무신조건 당시에. 자, 여러분 집권자 누구라겠어? 최충원이야, 최후야? 최후야. 최충원은 최시영이 깃틀만 세운 거고 실제 대모왕제 다 최후. 그래서 최후 때 삼별초 받잖아. 최충원 때 삼별초가 아니잖아. 최후 때 삼별초야. 잊지 마. 아무튼 그래. 이때 유명한 사건이 바로 뭐야? 저고의 피살이야. 몽골 사신이 고려 왔다가 곡물과 곡료를 엄청 요구하고 돌아가다 죽은 거야. 몽골은 이걸 온팡 고려에 뒤집어 씌웠어. 네가 죽였지. 그리고 이걸 쳐들어오거든. 몇 번이나? 6번 쳐들어올 거야. 거의 30년에 걸친 세월을 쳐들어와. 고려가 이것에 맞서 싸워. 고려도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지 진짜로. 아, 싸우기만 한 거 아니야? 싸웠다가 달랬다가. 아니요, 고려가 진짜 잘한다니까. 고려는 외교의 천재 진짜로. 싸웠다가 달랬다가. 그래도 안 들어지면 다시 싸웠다가.
아니 또 탈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게 고려요, 고려. 가보시면. 자, 당시 지배층 왔지? 몽골 쳐들어왔지? 첫 번째 칠레 딱 맞고 나니까 세다 생각이 든 거야. 몽골 장난 아니다. 그래서 최후가 바로 결정한 게 바로 뭐야? 가자야. 떠나자야. 강화로 천도 오고요. 확인했죠? 최후라는 사실이 있지만.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한 거야. 이건 예울 건 없어. 입보 정책에서 말한 거야. 자기 섬으로 들어갔잖아. 니들도 가라야. 어디로? 섬으로. 아니 고려 인구 어떻게 섬으로 다들 가냐고. 아니 니들 성으로 가든지 산성으로 산으로 기어오르든지. 좀 이건 치사해. 너무 지배층답지 못하잖아. 아무튼 그리고 이때 이것도 만들어. 우리 앞에 본 게 뭐예요? 초조대장경 봤지? 거란 침략 때. 그게 언제 불탔을 것 같아? 그럼 몽골 침략 때 홀라당 타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만든 게 바로요? 제조대장경. 그 만든 기관 이름도 나와 있지. 뭐라고? 대장도감. 왜 대장도감일까? 써 있잖아. 대장경 만든 게 대장도감이지. 고민이 외울 건 없어. 다시. 이걸 만든 계기가 나왔잖아. 왜? 요게 불탔고요. 이 당시에 이제 신라 때 유명한 탑이 황룡사 구청목탑도 이때 불타고 이러니까 몽골의 피해도 전란 피해도 장난 아니었거든. 이 과정에서 만들었던 제조대장경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열심히 싸웠던 최후 때 만들어진 사병력 성격이 있지만 소개했죠. 삼별초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지배층 싸움으로 제일 유명한 전투는 이거야. 귀주성 전투. 이게 이제 옛날 시험 문제 그 공부 문제 이런 때 연맥이는 문제 나오죠. 왜? 귀주 나오니까. 누가 떠올라? 강감찬. 이건 거란과의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 귀주에서 거란과의 싸움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몽골과의 싸움도 아주 유명한 거야. 이 싸움이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 나는 그 소드마스터 그 누구냐 척준경도 유명하죠. 잘 싸운 거 유명하죠. 그 실제로 그 여진정멸관이 유명한 싸움들이 막 나오고 척준경 혼자 막 성벽 올라가고 막 가서 구출해오고 난리도 아니게 나와 실제로. 근데 이 김종선이라는 인물은 12명이에요. 12명. 얘가 정주에서부터 12명 갖고 다 도망가. 얘 12명하고 싸워. 정주성에서 혼자 싸워. 12명이서. 그리고 탈출해. 그리고 귀주성이 합류해. 그리고 또 싸워. 이때 숫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실제로 몽골군이 그때 총 20만이거든? 최소한 이 전투에 8만 명 이상 투입된 걸로 확인돼. 8만 이상 투입됐어. 여기 총 병력, 아니, 백성한 다 합쳐 얼마 돼? 5천 명 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남쪽인가 북쪽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가 뚫릴 것 같아. 몽골군이 집중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어째? 다시 12명이 나선 거야. 그리고 얘가 성문 밖을 나가. 그거 뚫어. 진짜로 말도 안 돼. 그리고 얘들이 4개월을 싸워. 이겨.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 진짜로. 나중에 실제 몽골한테 항복은 하거든? 왜 항복하냐면 고려 조정이 시켜. 머리 숙이라고 해서. 몽골 힘으로 얘들을 이긴 게 아니야. 몽골은 끝내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미친 싸움을 한 얘들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한 거야, 진짜로. 몽골. 솔직한 말로 여진이 세, 몽골이 세. 비교도 안 돼, 몽골하고는. 근데 몽골 거의 8만 명 군대와 4달을 싸워서 안 줘. 얘에겐 12명만 있으면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 진짜로. 이게 유명 귀지성 전투고요. 전설의 싸움을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 별로 안 알려져 있더라고.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실제 진짜로 싸운 건 누군지 알아? 백성들이 싸워. 왜? 지금 고려 지배층 어디가 있어? 강화도 섬이 서밖에 좀 치사해. 치사뿐이야. 이때 싸웠던 유명한 전투가 나와. 용인의 싸움이 나왔죠. 처인성 전투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정확히 말하면 뭔데? 처인 부곡이야.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핵심적 키워드 뭐니? 부곡이잖아. 그 차별받은 양민들이 피 터지게 싸워요. 이 싸움을 이끄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누구네? 김윤우. 이 사람 장군일까요? 스님일까요? 이 스님이야. 스님이 이 전투를 이끈 거야. 그리고 몽골의 대원수를 제껴. 진짜로 활을 쏴서 그 목을 꿰뚫어. 몽골의 대원수가 죽어버린 거야. 장난도 아니야. 근데 이제 난 이 스님이 이제 승복 벗을 거거든? 싸움의 재능을 발휘했잖아? 그리고 어째 나중에 다시 이 충주 싸움에서도
이 스님이 나선단 말이야. 이땐 장군이야. 이때도 다 도망가. 이 민이라는 게 진짜 마음이 아파. 정규병은 없어. 다 도망갔어, 이미. 정말 너비랑 뭐 이런 정말 도망갈 수 없는 최하층민들 데리고 이 싸움을 싸우거든. 이때 김인호 딱 한마디 해. 뭐라고? 앞에 놓고 노비들 다 불러놓고 말해. 그리고 네 노비 문서가 이거지. 놓고 싹 불질러. 이제 니들 나라다. 남의 나라 가잖아. 니들 나라라고. 니들 나라 니가 지켜야지. 맞잖아. 나라를 지키는 마음은 다른 데 없는 거야. 내 나라 하면 지키지. 남의 나라면 안 지키지. 맞잖아. 그리고 한마디 더 온 거야. 너희도 이제 노비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서 정과 세우면 그 정과마다 그에 맞는 합당한 상을 관직을 주겠다고. 목숨 걸고 싸워버린 거야 진짜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전투에 승리를 거둬. 왜냐면 충주 성이었는데 이게 성이라 보기도 힘든 전투거든. 거의 평지성이야. 곧 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서 몸 걸고 꺾여. 미친 승리를 거두게 돼. 진짜로 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거야. 충성심은 거기서 나온 거야. 내 나라. 맞잖아. 살만한 나라면, 좋은 나라면 지키지 말라도 지켜. 이씨. 맞잖아. 그리고 그 밖에 다인철수 여기도 슬프지. 철생사는 소다? 아무튼 이런 데 다 싸운 거야 진짜로. 피 터지는 육체를 갖춘 전쟁들. 특히 이 민중들의 활약 대단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30년의 전쟁은 고려도 너무 황폐해진 거야. 이 전쟁 힘들었던 거고요. 결국 합의를 본다. 왜 그랬냐면 이 과정에서 고려의 일부가 이제 전쟁이 지쳤나 봐. 왜? 특히 권력층이란 건 다 어디 여기가 있잖아. 강원도에 처박혀 있고. 맞지? 일부가 이 땅을 들어서 갖다 바쳐요. 몽골에다가. 몽골이 땅을 갖다 바친다고요. 뭔가 민심의 이반이 장난이 아니지. 고려도 뭔가 타협을 내야 한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세자를 보낸 거야. 고려의 세자를 몽골에 보낸 거야. 합의를 보려고. 근데 문제는 그때 몽골에 칸이 죽었어. 그리고 이 칸을 두고 어째? 양대 세력이 싸움이 붙은 거야. 칸을 누가 계승할 것이냐. 고려도 머리가 아프지. 왔는데 싸우네. 우리는 어느 쪽을 줄 서야 하는 거야. 머리가 깨질 것 같잖아. 잘못 줄 서도 완전 바보 되는 거야. 고려가 그래서 외교의 천재라니까. 고려는 이 줄서기 때마다 기가 막히게 줄을 서요. 난 줄서기 한 번 또 있거든. 줄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야. 다음 누가 패권 잡나. 오늘 난 쿠빌라이라고 오늘 세조가 잡을 거다. 그쪽 줄을 딱 쓰는 거야. 실제로. 그 얘기 연락한 거야. 그 원의 세조가 가지고 칸이 되기 전이잖아. 너무 기쁜 거야 진짜로. 이 고려의 세자가 나한테 왔다는 것을 내가 승리할 징조다야. 진짜로. 그래 내가 고려 네가 오는 거 다 들어줄게. 씨. 그게 유명한 이거야. 세조 구제야. 오늘 세조가 들어주는 거야. 구제가 뭔 줄 알아? 이 제도를 인정한다야. 왜? 몽골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저항한 몽골은 뭔데? 알아요? 진짜 풀 한 폭이 생명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 몽골은 정복 활동을 해서 항복을 하면 봐주지만 저항을 했다? 절대로 풀 한 폭이 남기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 짐승 한 마리 남기지 다 죽여버려요. 진짜 끝까지. 고려는 몇 년 계겠어? 30년이? 근데 몽골은 너무 기뻤어. 고려 나한테 와준 걸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너는 나라 그대로 유지하게 해줄게. 네 예제도 다 인정해줄게. 난 다 봐도 괜찮아. 그래서 고려가 분명히 원의 간섭은 받지만 나라를 뺏기지 않은 거야. 고려의 탁월한 줄서기야. 진짜 고려는 외교의 천재야. 왜? 그러니까 고려는 이렇게 싸우고 외교를 정말 잘 적절히 사용하는 거야. 싸우기만 하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안 싸울 수 있으면 답인 거지. 하지만 싸우기도 해. 그리고 달래기도 해.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거든 진짜로. 그리고 몽골이 온 대로. 몽골이 오늘 다른 거 없지. 개경을 돌아가는 거잖아. 자기 간섭을 두기 위해서. 개경환대로 단행하는 거죠. 이해가? 몽골과 전쟁 이해갔어? 납득이 돼? 그리고 이제 또 원의 간섭을 받겠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면 영토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볼게요. 이 과정에 이제 몽골이 빼앗긴 영토들이 있어. 치칼디디 설치되거든.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야. 쌍송 총간부. 내가 소개했잖아. 고려인들 일부가 나를 땅을 들여서 다 받쳐버리는 바람에 고려도 이제 항전이 쉽지 않다는 걸 느낀 거야. 이미 민심 이반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를 맺은 거거든. 참고로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 어디냐면 동령부. 그게 서경이야. 서경. 평양에다가 동령부 설치해. 지가 직할지 설치하고 직접 지휘하겠다야. 그리고 마지막 뭐도 설치하냐면 탐라 총간부. 어디요? 제주주. 제주. 왜? 이제 몽골은 꿈이 어디야? 고려는 우리한테 숙였다야. 나라를 없애진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간섭하에 있다야. 이제 남은 건 뭐다야? 그럼 건너가야지. 맞아? 뭐 타고 갈 것 같아? 말 타고 가야지. 아니지.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서 말 타고 뛰고 싶은 거지. 목마장을 설치하잖아. 제주는 직할지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설치한 탐라 총간부. 직할지가 세 곳이야. 강화 맺기 전에 갔던 쌍송 총간부와 강화 맺은 이후에 동령부와 탐라 총간부. 이제 일본은 뭘까요? 사시나무 떨듯 떨어. 왜? 이제 거대한 몽골군이 이제 고려와 함께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맞잖아. 몽골군이 얼마나 파워가 세요? 한때 말할게요. 난 이제 스시마 정벌할 때 스시마 있잖아. 몽골군 고려가 딱 하니까. 스시마를 정벌하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 며칠이 아니야. 몇 시간이야? 기록에 나와. 2시간이야. 2시간만 깔끔하게 쓸어. 일본 전역이 파르르 떨 거예요. 그리고 일본 본토로 건너갈 거야. 일본 어째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일본이 안 죽죠. 바람이 불 거거든. 알아?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